구독자님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금융의 특이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히 뉴스를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국제 정세,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리플 XRP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소셜미디어 X와 각종 인터뷰들을 통해 미국 경제에 향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었다. 우리는 지금 파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오늘은 머스크와 리플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유튜브 최초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일론 머스크가 진짜 문제 삼은 지점은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죠. 이건 달러 패권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지만 동시에 중국, 사우디,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러도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구나. 머스크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전 세계를 탈달러화로 밀어붙일 뿐이다. 신뢰를 잃은 화폐는 더 이상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브릭스가 자체 결제망과 화폐를 논의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거죠. 머스크의 두 번째 불만은 속도와 효율입니다. 송금의 2에서 3일, 높은 수수료, 은행들이 중간에 떼어가는 통행세. 머스크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80년대 팩스를 쓰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머스크의 진단은 딱 두 가지죠. 달러는 부채와 무기화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을 하나로 묶는 슈퍼앱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경 없이, 즉시, 검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도지코인을 떠올렸습니다. 머스크가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국제무역, 국제 간의 송금, 은행 간 대규모 정산을 밈코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실시간 커피값 결제와 석유 대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공학자입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효율을 봅니다. 그가 원하는 조건은 명확하죠. 빠를 것, 수수료가 거의 없을 것, 대규모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것.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인프라, 이미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결된 시스템, 바로 리플입니다. 구독자님들, ISO 20022 다들 들어보셨죠? 이걸 모른다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 돈의 미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ISO 20022는 전 세계 금융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입니다. 기존 스위프트가 문자 메시지라면 IS 2022는 영상통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스위프트, 미 연준까지 이 표준으로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표준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했고 위원회에서 참여를 했고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블록체인, 바로 리플입니다. 머스크가 X의 금융 기능을 붙이려면 모든 은행과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그 은행들이 쓰는 언어, 바로 IS 2022입니다. 머스크 혼자서만 외계어를 쓸 수는 없겠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규제를 준수하는 유일한 프로젝트다. 규제를 혐오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규제를 이용해야 하는 머스크. 규제와 싸워 이기고 제도권 안에 들어온 리플. 이 둘의 만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으로 필연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유동성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머스크는 이야기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불타고 있는 집에서 얼음을 끌어안는 것과 같다. 지금 미국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빚이 늘고 있습니다. 변동성 큰 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투명성, 규제 리스크가 큽니다. X가 미국 주 정부의 결제 라이센스를 따내는 이 시점에 머스크가 테더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100% 달러, 국채 담보, 월간 감사, 완전한 투명성. RLUSD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XRP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RLUS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XRP는 더더욱 더 필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RLUSD는 XRP 레저 위를 달린다. 거래 수수료는 XRP로만 지불이 된다.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는 소각이 된다. 희소성은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브릿지의 역할이죠. 원화에서 RLUSD로 그리고 유로로, 그 중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환전 매개체 바로 XRP입니다. AMM 구조에서 RLUSD와 XRP는 거대한 유동성 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RLUSD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순간 XRP는 그 유동성을 떠받치는 기축 브릿지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퍼즐은 바로 블랙록이 되겠죠. 최근 문서에서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와 국경 간 결제 담보로 RLUSD를 채택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록은 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증된 것만을 쓰죠. 비트코인 ETF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RLUSD에서 XRP 생태계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그 구조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블랙록이 검증하고 쓰는 파트너라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여기에서 시가총액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과거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은 무려 1경원이 넘습니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현실이 되고 X앱을 통해 수십억의 인구가 실시간으로 결제를 한다면 그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번 2월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